5월에 임시로 일해서 120만 원을 벌었다가 6월부터 다시 일이 없어진 상황. 의료급여 선정 기준인 96만 원을 훨씬 초과한 소득이 생겼는데 이럴 때 의료급여 자격이 바로 박탈될까요? 실제로는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해서 월 40만 원 정도가 되어 선정 기준액보다 훨씬 낮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일시적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했을 때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달만 소득이 넘어도 바로 자격이 없어진다고 걱정하시는데 실제로는 완충 장치가 있어서 즉시 중단되지 않거든요. 이런 실용적인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의료급여 2종 선정 기준부터 확인해 볼게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인정액이 95만 6,805원 이하여야 의료급여 2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 산정 방식입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29세부터 64세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생계급여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해주지만 의료급여는 이런 혜택이 없어서 때로는 생계급여는 받는데 의료급여만 중단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30세 이하,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행정인턴 참여자 등에게는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의 비역 등도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소담 씨는 의료급여 2종을 받고 있는 1인 가구예요. 평소에는 소득이 없었는데 5월에 임시로 일하게 되어 12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는 다시 일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지자체에 소득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월 한 달만 일하고 그만둔 상황을 명확히 알려주고 3개월 평균으로 소득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해야 해요. 계산해보면 120만 원을 3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는 2025년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 기준인 95만 6,805원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의료급여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소득 산정 기준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의 경우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을 반영해요. 하지만 기타 사업소득 금액의 변동이 있거나 수급자가 이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가 매월 보장기관에 직접 소득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을 반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확인조사 시에는 6개월 평균 소득을 반영해요. 그 외에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 소득 등은 전월 소득을 반영합니다. 근로나 사업 운영 등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된 월부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하여 소득액을 산정해요. 공적자료로 조회된 소득이 현재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반영해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소담 씨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면 5월에만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6월부터는 다시 소득이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월 40만 원이 됩니다. 이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인 95만 6,805원보다 훨씬 낮으므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소득공제가 제한적이라는 점이에요. 29세부터 64세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같은 소득이라도 생계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의료급여는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 시 필요한 서류도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기관에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되어 공적자료 조회 기준일 이후 실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면 수정 결과가 반영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임금 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상실 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고용주 또는 공공기관의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 제한적으로 인정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불안정한 고용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했다가 다시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이런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즉시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소득 변동 상황은 발생한 월부터 바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시적이고 지속되지 않은 소득의 경우 3개월 평균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장기관에 신고하고 상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급여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해요. 의료급여는 소득공제가 제한적이지만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30% 소득공제가 적용되거든요. 따라서 같은 소득이라도 급여별로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소담 씨가 4인 가구에서 월 200만 원의 일시적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를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월 66만 7천 원 정도가 됩니다. 4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 기준이 243만 9,109원이므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생계급여의 경우 30%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반영되는 소득은 더 낮아집니다. 소득 신고를 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늦게 신고하면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둘째, 일시적인 소득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셋째, 향후 소득 계획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일시적인 소득 발생으로 인해 불안해하시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제도적으로 완충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즉시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 변동으로 인한 자격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일시적인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보장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둘째, 소득이 발생하는 즉시 신고하고 3개월 평균 적용을 요청하세요. 셋째,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즉시 보장기관에 신고하고 일시적인 소득임을 명확히 알려주세요. 소득 변동 상황은 발생한 월부터 바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시적이고 지속되지 않은 소득의 경우 3개월 평균을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복지제도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 보장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오늘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면 한 달만 소득이 초과되었다고 해서 바로 의료급여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인 소득의 경우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즉시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겪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